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후에 한방병원을 가면 합의금이 높아진다 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에게 카톡이나 그런 어떤 전화상담 받아보면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몰라도 상담자가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많이 준다는데 이게 맞는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말이 맞을까요? 그런 합의금 때문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선택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는 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뼈의 골절, 그 유무죠. 그 다음에 신경손상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한방진료보다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가 있는 병원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MRI 및 CT 장비를 잘 갖추고 한의사들이 규모를 좀 대형화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어떤 블로그 등을 통해서 과잉 선전을 하고 또 일반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한방병원 많습니다. 병원 선택을 하는데 막연히 한방치료를 하면 합의금을 더 준다더라 라는 생각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게 되면 교통사고 후에 외과적인 병명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방병원이 치료비가 좀 비쌉니다. 한방병원은 병원 치료비가 양방이죠. 즉 일반 병원 치료비보다도 많이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병원의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 등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으나 그래도 한방 치료비가 높은 것은 맞지 싶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병원 치료비가 양방보다 한방 치료비가 많이 지출되다 보니 보험회사가 마음 편할 리가 없죠.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한방 치료에 대한 규제가 예전보다 매우 심해졌기 때문이죠.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대형화, 이런 체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같은 그런 병실도 만들어 놨어요. 한방에서. 양방에서도 사용하는 그런 고가 장비죠. MRI, CT 이런 장비 다 가동하기도 하고요. 양방에서 할 수 없는 침치료나 추나 그런 한약 같은 그런 처방까지 해주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선호하는 그런 치료병원의 구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험업계 어떤 그런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양방 치료비보다도 훨씬 치료비가 더 비싼 것으로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죠. 보험회사 측면에서 본다면 한방병원의 치료비가 비싸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달갑지 않을 것이고요. 통원치료도 장기화가 되면 많은 치료비가 한방치료비로 들어가게 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합의금 조금 더 주면서 종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기업입니다. 치료비 좀 더 나간다고 합의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속마음은 편치 않겠지만 그렇다고 근거도 없는 합의금을 막 퍼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소문이나 이야기 때문에 한방진료를 한다는 것은 치료에서 이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진단서 발급 시 좀 왜곡된 그런 선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진료의사는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자, 정밀검사는 대부분 교통사고인 경우에 어깨 관절이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또 척추 이런 부위를 하게 됩니다. 만약 허리나 목을 MRI 촬영을 해서 속칭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 몇몇 한방진료 의사들은 이 결과는 퇴행성으로 온 것이지 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진단서상에 MRI 결과인 추간판 탈출증 병명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그런 상담을 아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이
아니겠어요? 답답합니다. 자,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는데 외상이 아니다, 기왕증이라고 하면서 병명을 넣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납득을 못한다는 것인데요. 진료의사가 진단서에 병명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진단서에 병명을 넣어주지 않으려면 MRI 검사 왜 한 걸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분명히 환자의 아픔이 지속적이고 통증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아픈지,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해주려고 MRI를 찍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MRI를 했으니까 정밀검사 결과지죠. 즉 판독지상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방사선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서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진단서에 진단병명을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병원은 그렇게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치료해주면 되는 것이죠. MRI를 찍는 이유가 어떻게 아픈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지, MRI를 찍는 이유가 퇴행성으로 왔는지 아니면 외상으로 교통사고로 해서 온 건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료의사는 주어진 영역이 외상인지 기왕증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상 증상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외상인지 기왕증인지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와의 문제입니다. 왜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그런 구분을 하려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치료해주는 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외상인지 기왕증인지를 판단받고 싶다면 그것은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해서 신체 감정을 통하고 또 외상 기호도를 확인하고 법원 판사님이 그것을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인데요. 의사는 환자의 아픈 부위를 치료해 주는 직업이에요. 치료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외상인지 아니면 퇴행성 기왕증인지 판정하는 것은 신체 감정을 통해서 법원의 판사님이 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론입니다. 한방치료를 하고 나면 합의금이 높아진다라는 오해는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였고요. 2023년도 치료 규칙이 좀 약간 변경됐죠. 2025년 현재에는 보험회사에서 한방치료비 때문에 합의금 더 주는 그런 합의 형태는 과거의 일이 되어지는 듯 보여집니다. 나의 치료를 위한 한방병원이 되어야지 합의금 더 받기 위해서 한방치료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